자, 알겠습니다. 일단 바뀐 체제에서 어떻게 될지 저희가 한번 토론을 해봤는데 마지막 질문으로 뭐 한국 팬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거겠죠. 한국 축구에 과연 득일까 실일까? 득일까요? 좋은 점이 많을까요? 나쁜 점이 더 많을까요? 제 생각은 저희가 요즘 기자님들한테도 그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인데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이제 유럽도 늘고 남미도 늘고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유럽에서 아슬아슬하게 못 올라왔던 나라들, 남미에서 아슬아슬하게 못 올라왔던 나라들, 이런 나라들이 이제는 큰 걱정 없이 예를 들어 다 모인다고 가정을 했을 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큰 변화가 없다. 근데 저는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좀 더 높은 권역으로 올라가기를 바라는데, 그렇지 않고 만약에 지금 정도로 유럽에서의 아슬아슬한 나라들에게도 우리가 그렇게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 이런 견해를 가지신 분들은 아마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더 어려워진다. 우리가 확실히 앞서지 못하는 나라들의 숫자가 오히려 늘어날 테니까. 그런데 저는 약간 그 의견에 약간 반대하는 것이, 저는 제 대답은 뭐냐면 결국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그때 조추첨의 확률이다. 왜 그러냐면은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여태까지 지금 8개조 이 지금 현행에서는 1위에서 8위까지 정도의 이 톱시드를 형성하는 나라들은 대부분 우승 후보라고 우리가 일컫는 나라예요. 그런데 우승 후보가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조편성에서는 운 좋아서 하나도 없는 조가 하나쯤은 있을 수 있지만 전 대체로 보면은 우승 후보 하나 정도는 안고 한 조를 해야 돼요. 그런데 예를 들어 이제 16개 조가 되면 1위에서 가장 탈락 없이 다 올라온다 쳐도 16위까지가 되는데, 그러면은 16위와 한 조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16위 정도면은 이거는 예전 개념으로 따지면 우승 후보는 아니고 그냥 다크호스 정도는 될지 모르지만 우승 후보 같은 팀이 아예 없는 조들이 이제는 여러 개 나올 수도 있는데, 만약에 대한민국이 그런 조를 하나 뽑으면 우리보다 물론 좀 나아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해볼만 해 라는 생각을 아주 강력 우승 후보와 같이 만났을 때에 비해서는 하게 될 것이고, 그때 사실 조추첨만 잘 되면은 오히려 네 팀 이 시스템보다도 좋은 조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한 제가 드릴 수 있는 답변은 이거예요. 우리가 일단 10년 동안 우리 축구를 발전을 시키자. 그래서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고 우리가 어느 팀과 붙어도 해볼만 하다는 정도로 우리 축구를 발전시키는 게 가장 먼저고, 장 의원님 계속 강조하시는 것처럼 10년 후의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동안 축구 발전을 해야죠. 그리고 그때 가서 이제 조편성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유리해질 수도 있는 조가 걸릴 수도 있고 불리해질 수도 있는 조가 걸릴 수도 있다는 게 궁극적으로 제 생각이고, 여기서 짧게 한마디만 덧붙이면 모든 팀들이 이제 앞으로 신경 써야 될 게 어떤 게 생기냐면은 이런 게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선을 위한 어떤 랭킹 배정, 그것을 따내기 위해서 많이 이겨야 되고, 만약에 그 목적이 아니고 그냥 본선을 가기만 하면 돼라는 생각으로 이제 예선을 긴 기간을 진행을 하게 되면 사실은 이 예선의 밀도가 좀 낮아지면서 전체적으로 그 팀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이나 이런 거를 제대로 못 찾아낼 수가 있죠. 지금은 장 의원님 말씀대로 예선을 각 대륙이 아주 뜨겁게 진행을 하니까 이동안에 감독도 막 2명, 3명이 막 경질이 되는 팀들도 발생을 하고, 막 예선에서 드라마도 발생을 하고, 그러면서 온갖 문제점을 막 고치려고 노력하고 더 좋은 팀을 만들어서 본선에 나가려고 노력을 하는데, 예선 자체가 좀 수월해지면은 사실은 잠복된 문제점이 있더라도 본선 가는데 아무 지장 없으면은 그런 것을 그냥 안고서 본선에 가는 팀들도 이제 많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 있어서 냉정하게 어떻게 예선 운영을 잘 할 수가 있느냐, 그것이 아마 모든 팀들의 과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미가 되게 없어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표팀은요, 기본적으로 체질상 좀 쪄야 돼요. 그래서 그래야 발전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느슨하게 풀어지면 지금 중국이나 이런 팀들은 이렇게 되면은 고개 들려고 막 노력하겠지만, 우리가 그 본선만 가게 되는 상황이 되면 만약에 아시아가 한 8장 되잖아요. 그러면은 상당히 느슨해져. 한 의원님 말씀대로 약간 느슨한 운영이 예선에서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 팬들이 좋아하는 경우의 수, 팬들은 거기에 적응이 돼 있잖아요. 그쵸, 마지막까지 이렇게 다이나믹 코리아. 뭔가 경우의 수도 있고 막 이렇게 돼야 사실 우리나라인데. 그렇죠. 10년 후에 어떻게 될지 그때까지도 원투펀치가 계속 된다면 10년 후에 저희는 저희들이 걱정이에요. 우리 셋이 어떻게 돼 있느냐. 그러니까 10년 후에. 지금 10년 피파 후에 걱정할 진짜 때가 아니야. 저희가 걱정입니다. 피파의 미래, 월드컵의 미래, 그것보다 더 걱정되는 우리 셋의 미래. 한번 토론을 해봤습니다. 자, 3부에서는요, 월드컵 본선 진출국 48개국 확대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토론을
해봤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과연 우리는 10년 후에 무엇을 하고 있을 것인가. 네, 10년 후에도 원투펀치를 하고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원투펀치는 두 분이 백발이 되는 그날까지 계속해야 되기 때문이죠. 맞습니다. 네, 계속 그리고 염색하시고요. 저의 네. 결론은 별로 관심 없다. 10년 후의 일이다. 네, 10년 후의 일이다. 9년 후에 생각해보자. 네, 그렇죠. 그때 다시 토론해보죠. 그때 제발 원투펀치 네. 계속 되길 바라면서 3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10년 후에도 계속 염색해주세요. 원투펀치는 두 분이 백발이 되는 그날까지 계속됩니다. 저희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올게요.